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 국가 전략에 딱 주목하셨더라고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발표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보시는 건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AAM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공식적으로 딱 지정하고 이거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제도적 인프라, 이제 우리가 직접 깔아주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국가가 직접이요? 네, 직접이요. 지금까지는 조비 같은 기업이 혼자서 다 짊어져야 했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의 과제로 넘어갔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조비가 가진 가장 큰 고민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리고 상용화라는 그 목표를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국가가 직접 인프라를 깔아준다. 이건 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 선언의 내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교통부, DOT부터 시작해서 백악관, 연방항공청, FAA까지 뭐 거의 총출동했던데요. 맞습니다. 총출동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발표의 공식 명칭부터가 첨단 항공 모빌리티 국가 전략이잖아요. 말 그대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겁니다. 심지어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한 지 122주년이 되는 해에 항공의 다항세기를 우리가 열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부여했어요. 아, 그런 의미까지? 네, 이 전략의 핵심 골자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공역현대화입니다. 공역현대화요. 그러니까 하늘길을 새로 싹 정리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지금 하늘에는 이미 비행기, 헬리콥터, 여러 항공기들이 각자의 규칙대로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비행체인 eVTOL이 불쑥 끼어들면 정말 대혼란이 올 수 있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기존 항공기랑 새로운 eVTOL 기체들이 서로 충돌 없이 안전하게 함께 날 수 있도록 하루의 교통 시스템 자체를 아예 새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놓고 뭐 신호등 체계까지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신규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도로랑 주차장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eVTOL도 마저 뜨고 내릴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버티포트라고 부르는 수직 이착륙장을 도심이나 주요 거점에 어떻게 건설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티포트. 이제 슬슬 밀레 도시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안전 및 보안 강화, 그리고 미래 인력 양성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새로운 항공기를 조종하고 정비하고 관리할 전문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키워내겠다는 거죠. 네, 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적대 세력의 기술 악용 방지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 발표문은 되게 외교적으로 좀 모호한 표현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돌려서 말하죠, 보통. 그런데 이번엔 아주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료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던데 드론 시장을 중국에 넘겨준 실수를 AAM 분야에서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놓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와, 이건 정말 작심하고 하는 이야기네요. AM을 그냥 새로운 교통수단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반도체나 인공지능처럼 기술 패권이 걸린 전략산업으로 보겠다는 의지를 그냥 대외적으로 천명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AAM 산업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단순한 교통혁신에서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심지어 항공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건 국가 안보 리스크라고까지 못을 박았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는군요. 네, 그리고 미래의 항공은 미국에서 이륙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마침표를 딱 찍었죠. 이건 그냥 멋있는 수사가 아니에요. AAM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네요.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사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만큼 사실 든든한 배경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최고의 배경이죠. 그럼 그 든든한 배경이 조비가 원래 안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번 발표가 조비의 가장 큰 리스크 3가지를 정면으로 해결해 준다고 분석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조비 같은 EVTOL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사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기체가 얼마나 잘 나는가, 이것보다 그 잘 나는 기체가 현실 세계의 시스템 안에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즉 시스템 리스크가 훨씬 더 큰 벽이었거든요. 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렇죠. 자료에서 지적한 조비의 3대 핵심 리스크가 바로 그 지점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FAA 인증이에요. 아, 그 악명 높은 FAA 인증이요. 개발한 기체가 상업적으로 운행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는 절차. 이거 받다가 몇 년이 그냥 가고 뭐 돈 다 떨어져서 망하는 회사도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정말 험난한 과정이죠. 그게 첫 번째 산이고요. 두 번째 산은 상용 운행 허가예요. 인증을 받았는데 또 허가를 받아요? 네, 인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으면서 운항을 하려면 또 다른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막막했을 문제인데 바로 인프라와 공영 문제였습니다. 모든 허가를 다 받아도 대체 어디서 뜨고 내려야 할지, 또 어떤 하늘길로 다녀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규칙이나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도로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심지어 교통법규도 없는 황무지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셈이었군요.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비가 혼자서 정말 길도 없는 험한 산을 맨몸으로 개척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딱 나서서 자, 우리가 정상까지 고속도로를 쫙 깔아줄게. 너희는 그 위에서 마음껏 달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기업이 혼자 뚫어야 했던 그 규제와 인프라의 거대한 벽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과제로 전환시킨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아준다는 게 말은 좋은데 이게 오히려 온갖 관료주의 때문에 속도가 더 느려지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계획은 거창했지만 실행은 더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죠. 그런데 이번 발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함께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FAI는 이번 발표와 함께 조종사나 교관 인증 기준을 담은 파워드 리프트 최종 규정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인증의 틀을 구체화한 거죠. 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딱 무수거. 그렇죠. 그리고 DOT는 공역 현대화와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고요. 백악관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제 운항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죠. 즉, 조비의 기업 가치를 계속 깎아내리던 가장 큰 불확실성, 정책 리스크라는 게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선언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액션 아이템들이 바로바로 따라붙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보내주신 자료에서 유독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EIPP라는 파일럿 프로그램? 근데 이게 조비를 위한 무대처럼 설계되었다는 분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EIPP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EIPP는 EVTOL 파일럿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이걸 단순한 기술 시연회나 아이디어 공모전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산이다. 네. 이 프로그램의 공식 목표는 실제 환경에서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통합입니다. 실제 환경에서의 통합이요? 그 말은 즉 그냥 기술만 보여주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직접 날아다니면서 기존 시스템에 잘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기업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첫째,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운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반복적인 운항,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둘째, 그 과정에서 쌓이는 안전성과 확장성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 그리고 셋째,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기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협력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멋진 시제품이나 좋은 아이디어만 가진 스타트업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준상용 운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가 끝난 기업을 찾는다는 거군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조비가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조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보면 이 EIPP가 왜 조비를 위한 무대라고 불리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조비는 이미 수천 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수천 회요. 네. 그리고 FAA와는 파트 135 항공 운송 사업자 증명을 비롯해서 오랜 기간 협력해온 경험이 있고 미국 방부 DOD와의 실증 계약 이력도 아주 풍부합니다. 맞아요. 캘리포니아 마리나에는 실제 생산 공장도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파트너들도 보면 델타항공, 토요타처럼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막 기체 설계를 마친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야기네요. 네.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EIPP를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준상용 기업 선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선별 프로그램. 네, 겉보기에는 모두에게 열린 경쟁의 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허들이고 조비는 그 허들을 이미 훌쩍 넘어선 거의 유일한 주자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핵심 참여자로 선정된다는 건 시장에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상용화 후보 1순위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파트너십을 맺을 때도 엄청난 신뢰 자산으로 작용하겠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을 종합해보면 투자자들이 조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날린다. 이 국가적인 서사가 조비의 전략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그 서사, 내러티브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중국 견제와 국가 안보라는 프레임이 딱 더해지면서 조비는 더 이상 꿈을 쫓는 민간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미국 전력산업의 핵심 파트너 혹은 미국을 대표하는 AAM 기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서사를 얻게 된 겁니다. 미국의 대표 선수? 그렇죠. 이건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투자 명분을 제공해요. 명분을 제공한다고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거나 기술 개발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이건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항공 패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이 있으면 쉽게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죠. 버틸 힘이 생기는 거군요. 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스토리가 생긴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가가 당장 내일 폭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던데요. 핵심은 성공 확률의 변화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보다 이게 될 확률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높아졌는가, 바로 그 변화의 폭에 반응하거든요. 확률의 변화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리고 거의 영구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공 확률이 구조적으로 올라갔다는 건 그러니까 운이나 한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판 자체가 유리하게 짜였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FAA 인증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도 그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날려야 할지 막막했던 인증 후 공백 기간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제는 그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었죠. 그리고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기업 가치를 가장 크게 깎아먹던 정책 리스크라는 거대한 할인 요인이 거의 제거된 겁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내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정리하자면 미국의 새로운 항공 전력 발표는 단순히 하늘길을 여는 것을 넘어서 조비처럼 가장 앞서서 준비해온 기업에게는 정말 잘 닦인 활주로를 깔아준 셈이군요. 그런 셈이죠.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했던 개별 기업의 도전 과제가 이제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진 국가적인 미션으로 격상된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조비는 더 이상 외로운 개척자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적 로드맵 안에서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기술 개발, FAA 인증, 인프라 구축, 국가 안보, 그리고 수출 전략이라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된 거죠. 와,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주가 등락을 넘어서 조비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라고 봐야 합니다. 될 수도 있는 기업에서 되도록 만들어지는 기업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니까요. 이처럼 강력한 정부의 지원 아래 기술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어쩌면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과제는 기술이나 제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아침 당신의 창밖 하늘에 소리 없이 에어택시가 날아다니는 세상을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 편리함 이면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소음, 사생활,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는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는 우리의 도시와 일상에 대해 또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까요?